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말로 하는 데이터 시각화의 정주훈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 지금 RStudi오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이 툴이 이제 어떻게 생긴 건지, 또한 어떻게 이제 활용해야 되는지 좀 배워보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RStudio 같은 부분은 어,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 IDE라고 합니다. ID는 이제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하자면 통합 개발 환경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통합 개발 환경은 뭐 다른 건 아니고 일단 저희가 코딩을 할 때 좀 더 쉽게 이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통합 개발 환경을 통해서 좀 더 쉽게 데이터를 가져오고 또 좀 더 쉽게 코딩을 하고 또 좀 더 쉽게 우리가 짠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방법이 아니라 환경이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총 통합 iStudio 통합 개발 환경인데 이제 각각의 이제 기능과 그리고 꼭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그런 이제 툴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이 라인을 이제 페인, 각각을 이제 페인이라고 하는데요. 총 4가지 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입력하는, 지금 현재 제가 여기다가 쓰고 있잖아요. 이 쓰고 있는 이 라인을 소스 코인, 소스 페인, 소스 페인, 소스 페인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 하단에 보면 여기 라인을 콘솔 페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 보통 파일 페인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이 부분은 environment pane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콘솔 페인부터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다가 이제 작업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먼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ggplot2 패키지 안에 있는 내장 함수들을 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구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큰 차이는 없는데 또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이제 몇 번 여러 번 실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0가지도 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뭐 새로 이렇게 치기보다 여기서 공을 하나 더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내가 수정을 하려 그러면 또 이렇게 수정을 했다가 또 이렇게 수정을 했다가 또 지웠다가 이렇게 하는 이제 좀 번거로움이 있는데 만약에 또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내가 한 1분 전에 어떤 걸 했었더라? 이런 것도 몇 번이었었지? 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잡아주는 빨리빨리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걸 하려 그러면 여기서는
앤 다운을 이용하셔서 업앤다운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네, 콘솔 페인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많이 나오잖아요.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지저분하다. 좀 빨리 다 지금 지우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커맨드 죄송합니다. 컨트롤 N을 눌러주면 컨트롤 L을 눌러주면 모든 코드가 다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gg플롯에 내장되어 있는 다이아몬드 함수를 이제 불러왔어요. 불러왔는데 이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또 지우고 싶다. 뭐 여러 개를 부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empty class, 데이터셋을 또 이제 부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코드를 이렇게 많이 쳤다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이게 너무 이제 복잡하고 좀 어지럽고 정리가 필요하다 싶으면 컨트롤 L을 치시면 됩니다. 컨트롤 L을 이제 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시 소스 코드로 불러오면,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코드를 쳤다고 할게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했는데, 보통 이제 실행을 하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실행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실행 버튼이 있는데,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뭐 예를 들면 다른 걸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타이드버스 이거를 하려고 했을 때 맥북은 이제 커맨드 엔터로 하면 여기 되고요. 여기서 PC, 그러니까 윈도우즈 사용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플러스 엔터, 이거는 윈도우즈, 여기는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코드를 이렇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각각 이렇게 실행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각각 이렇게 실행할 수도 있지만 난 한꺼번에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맥북은 이제 컨트롤 엔터, 윈도우즈는 컨트롤 엔터를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또 입력이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여기다 지우고 싶다 하면 아까 알려드린 대로 컨트롤 L을 눌러주시면 또 됩니다. 네, 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view 펑션이 있어요. view 펑션 같은 경우에는 id스라는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면 컨트롤 엔터 해서 불러오면 여기 보면 여기에 show in new window라고 보이죠? 여기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필터를 이용해서 난 여기서 6보다 큰 데이터만 보겠다. 또 넓이는 3보다 큰 넓이만 보겠다.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여기 소스 페인에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싶은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궁금하신 분들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파일을 불러올 수 있냐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파일을 할 때 여기 보면은 파일에 new 파일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할 수가 있어요. 뭐 HTML, 뭐 C++, 텍스트 파일 이런 파일도 불러올 수 있거든요. 이거 말고 그 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불러올 수 있는 파일들이 텍스트 파일, 그다음에 C 스크립트 파일, C 풀풀, 그다음에 XML, 뭐 SQL, Python, HTML, 뭐 자바스크립트, CSS, 쉘 이런 파일들을 우리가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뭐 R Markdown 등등. 또 생각보다 이 R이 이제 호환성이 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종류의 파일들을 이제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어, environment 처음에 아마 이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리스트로 돼 있을 거예요. 리스트로 돼 있는데 여기가 environment pane인데 여기 보면은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설치했던 그 파일 타이디버스 패키지를 설치하면은 이런 내용들 여러 가지 종류의 파일들이 이제 설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처음에 아마 어,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이제 불러왔다고 하면 일단 끄겠습니다. 세이브를 안 하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 보시면은 여기 몇 가지 파일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클릭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셋, 패키지 데이터셋에 들어가면 이런 종류의 파일들을 또 불러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이디버스 패키지를 이렇게 로딩을 하잖아요. 로딩을 하면 여기 안에 내장되는 기본 라이브러리들이 table 패키지, ggplot 패키지, didy, tdr 패키지, readr 패키지 이런 종류의 dplyr 패키지, stringr 패키지 이런 종류의 패키지들이 다 설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설치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데이터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empty class라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 너무 이제 데이터 사이즈가 커가지고 10기가라고 가정할게요. 예를 들면 10기가 정도 하면은 사실 좀 굉장히 많은 램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를 제거를 하고 싶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Z 이런 종류의 파일들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많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또 어떤 파일도 있을까요? 다이아몬드 파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파일 종류가 되게 굉장히 많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파일들을 이제 몇 개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정리하는 파일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죄송합니다. s 죄송합니다. 이게 remove 갑자기 오랜만에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서 네, rm 펑션을 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면은 이 rm 펑션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가 지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기적으로 매뉴얼로 이렇게 지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지우고 싶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지우려고 하면 이렇게 수동을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선택적으로 지워야 될 때 만약에 20개 정도를 지워야 된다 그럴 경우 있잖아요. 만약에 20개를 지워야 된다 가정하면 이거를 매뉴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벡터를 지정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기 이제 environment에 가면은 이제 리스트에서 그리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선택 내가 지우고 싶은 것들을 선택을 해서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리드 같은 걸 좀 활용을 잘 하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히스토리가 있죠. 이 히스토리는 내가 오늘 이 파일을 열어서 실행했던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 히스토리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 to console 여기 보면 to console 있죠. to console로 보내면 여기로 가죠. 여기로 가서 다시 저장을 하면 데이터가 이제 저장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또 이제 그리드에서 이거를 내가 지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클릭해서 지워도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게 내가 좀 필요해서 옛날에 지우긴 했는데 내가 이 부분들이 좀 다시 필요하다 이 내용이 그러면 to source라고 클릭을 하면 예를 들면 여기서 내가 이 라인에 좀 필요하다 이 내용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to source를 클릭을 하면 바로 불러오는 바로 여기서 불러와서 이제 실행을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또 진행을 또 할 수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히스토리 이제 페인이었고요. 여기 이제는 이제 파일들 같은 것들을 이제 불러올 수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이제 패키지 같은 경우 아까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설치 여기서 예를 들면 타이드버스 우리가 사용할 게 타이드버스이기 때문에 타이드버스 클릭을 하면 입력을 하면 이렇게 확인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뭐 하나가 있냐면 예를 들면 여기에서 그 우리가 gg플랫을 이용을 하잖아요. gg플랫을 이용을 하는데 타이드버스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저번에는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여기서 내가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입력을 할지 모르겠다 초반에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gg플랫을 이용해서 물음표를 하고 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 있거든요. 이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지정을 해도 좋은데 사실 이렇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탭 버튼 눌러주면 내가 무엇을 입력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그러면 데이터는 empty카 이런 식으로 밑그림을 그려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매핑 yes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작업을 하면 됩니다. 탭 버튼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작업을 하실 때 특히 소스 코드 작업을 하실 때 많이 유용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처음에 보신 분들은 이 배경 자체가 아마 하얀색일 거예요. 하얀색인데 저는 이거 띵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바꿀 때 이제 하는 작업들은 이렇게 보시면 어피어런스에 가면 여러 가지 엣지 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바꿀 수가 있고 이제 또 하나는 글로벌 옵션에서 내가 여기 있는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난 꼭 이렇게 쓰고 싶지 않다. 예를 들면 나는 컨솔이 위에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파일이 여기 있으면 좋겠다. 상단에 있으면 좋겠다. 바꿀 수 있잖아요.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페인 레이아웃에 지정을 하면 이제 컨솔이 위에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또 본인이 각자 원하는 스타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꿀 수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마 이 부분이 공란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차이는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늘어나게 차이는 아까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여기 이제 소프트 랩 소스 파일 이 체크가 안 됐는데 이렇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소스 길이가 좀 많이 길어지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보통 뭐를 자동 맞춤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자동 맞춤이 안 되고 이렇게 계속 늘어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그 소스를 이제 확인할 때 내가 친 코드가 확인할 때 밑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제약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안 되신 분들은 이거를 꼭 한 번 더 여기 코드에서 소프트랩 소스 파일을 꼭 찾아주셔서 작업을 하시면 내려온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 맞춤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확인해야 될 거는 이 세이빙에서 이제 보통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좀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잡아가는 게 한글 깨짐입니다. 한글 깨짐이 특히 이제 맥에서는 굉장히 그게 심한데 일단은 이제 텍스트 엔코딩 같은 경우는 UTF-8로 맞춰주시고요. 그럴 때 한글 깨짐이 나왔을 때 한번 이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도 같이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소스 길이가 뭐 보통 1000자, 2000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저는 이제 뭐 챕터 1이나 스텝 1로 이렇게 보통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데이터 가져오기 그리고 이제 뭐 소스를 뭐 길게 치겠죠. 이런 식으로 치겠죠. 소스를. 그러면 여기 상단에 보면 Show Document Outline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텝 1 데이터 가져오기가 있죠. 그러면 내가 다시 스텝 2 그렇게 한 다음에 뭐 데이터 전 처리 나가면 이렇게 뜨게 확인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작업을 하다가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내가 무엇을 좀 잘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입력을 하면은 이걸 클릭을 하면 바로 이쪽으로 가게 돼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렇게 코드 길이가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진짜 이제 개인 프로젝트를 이제 하거나 뭐 캐글이나 이런 데서 경진대에 나가게 되면 보통 1000줄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이게 좀 깔끔하게 정리가 다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어떤 코드를 쳤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처리하셔서 꼭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 프로젝트 관리할 때 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경험적으로도 좀 많이 도움이 돼서 제가 자주 이용을 하고요. 다른 거는 사실 잘 안 써더라도 이것만이라도 꼭 잘 써서 프로젝트 관리할 때 꼭 또 같이 다른 사람과 공동 작업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여기 정도까지면 충분하게 좀 기초에 대해서 또 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 라인이 소스 라인,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콘솔 페인, 이쪽이 environment 페인, 이쪽이 파일 페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플롯은 이제 뭐 간단하게 그래프를 이제 그리면 이게 플롯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나오고요. 그래프가 나오는 라인이 이쪽이고 여기서 내가 저장을 하고 싶다. 바로 이미지를 쓰고 싶다. 그러면 세이브 이미지, PDF 이미지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내가 그린 그림을 보고 싶다. 그러면 플롯 좀 누르셔서 좀 더 크게 확대할 수 있고요. help 펑션은 아마 아실 테고 그다음에 뷰는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퍼블리싱을 할 때나 뭐 샤이니 어플이나 이런 것 샤이니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런 걸 사용을 할 때 하는데 그거는 제가 혹시 이번 강의는 제가 못 보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별도로 찾아보시거나 별도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하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문법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단계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기,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하기, 데이터 시각화하기
크게 이제 시각화하기. 크게 한 4가지 분류로 해서 이번 강의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